최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에게 성추행 논란이 있는 게임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와 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끊이지 않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을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당나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걸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그거를 빗대서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에는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돼 있는데 이 대나무 숲이라는 그 곳에 익명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어떤 학생이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NS로 막 퍼지니까 나도 그렇게 당했다 하는 추가 제보들이 잇따라서 결국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대학생들 술자리에 벌어진 일들이 학생들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말해요 이런 이제 그 게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은 방송에서도 흔히 한 거예요. 어떤 이제 그 단어를 주면 그 단어를 몸으로 해서 상대방이 맞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건 19금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성적인 키워드를 주면 그걸 몸으로 말하는 그게 성적으로 연결됐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 러브샷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단계별로 높아질 때마다 성적 수위가 높아져서 그 남학생 무릎에 앉아서 뭐 러브샷을 한다든지 하는 데까지 막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대학생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당히 이제 우려하고 상당히 이제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학교 흔히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이건 아마 기성세대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정말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브샷만 해도 그건 기성세대들이 이제 퇴폐 유흥업소에서 뭐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이제 대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 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 많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보통 대학생 하면 이제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해방 전만 해도 사각모수를 쓰고 이 망토를 두른 대학생 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이었고 국가와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정말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해방 이후 6.25 전쟁 직후 이때만 해도 사실은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도 대학생들은 지성인으로서 인정이 됐고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자부심이 많이 약화됐고 또 이제 이 공부 자체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롭고 이제 결국 해방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지내야 된다든지 또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노는 문화에 대해서 옛날 선비들이 그 뭐 시도 읽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는 문화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는 문화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재학생들에게까지 그 참가비를 거둔 것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교육부에서 아마 진상조사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참가는 참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참가비를 강제로 징수해서 문제가 됐었죠. 뭐 사실은 이제 뭐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참가하기 싫으면 참가비를 안 내도 되는데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강제로 징수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진상교육부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징계 조치도 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참가비 강제 징수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네네. 아예 오리엔테이션을 그걸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점은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오리엔테이션 자체는 네. 문자 그대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입생한테 그렇죠. 앞으로 대학교 생활의 방향 선배들이나 또 친구들도 만나고 동기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또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네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없애버리자, 네네. 폐지하겠다.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왜 이런 문제가 늘 매년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매년 등장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성희롱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 술을 그동안 술을 못 먹게 하다가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네네네. 대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주량을 전혀 몰라요. 네네. 모르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권하니까 네네. 술을 마시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그랬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사고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하고 달리 대학생이 되면 지성인으로서 혼자서 네. 이제는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네. 또 자기 삶의 방향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겠죠. 또 자기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또 국가관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직업관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 네네. 이런 걸 이제 주변 사람들 또 동기들 선배들한테 듣고 네. 자기의 그 뭐랄까 개인의 네네. 사생관이라든지 이런 네네. 철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네. 지금은 철학이 없고 그저 표피적으로만 그 아주 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데만 익숙하게 그렇죠. 결국 그 진짜 탐닉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나 또는 가정에서나 네네. 또는 뭐 크리스찬이면 교회에서라도 네네. 본인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본인이 큐티도 좀 하고 네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그렇게 술을 강권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네. 또 강권한다고 하면 본인이 당당한 자기의 자존감이 있다면 네네. 그걸 당당하게 난 이래서 마시지 못한다 하고 거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런 본인의 철학적인 어떤 본인의 그 뭐 사생관이라든지 뭐 직업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또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네네. 교육부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자.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외부에서 네네. 내부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매뉴얼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네. 지금 실효성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네. 지성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고가 뭔지.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대학생들이 뭐 딱 들어가면 철학책 네, 그렇죠. 갖고 다니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 철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에 철학 문제가 나오면 그 사실은 주관식으로 쓰는데 네네네. 그 주관식으로 쓴 글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에서 네. 그런 공부도 시키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네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나 또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동량들도 많이 네네.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성인으로서의 근본적 사고의 전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 예전에도 네네. 대학생 수는 비록 적었지만 네. 사강모 쓰고 망토를 두르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네네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대학생 하면 존경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변 우리 기성세대가 네. 그런 사고의 전환기에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렇겠죠. 아마 그 교육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아마 신앙의 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대학이 다 이와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재미가 없으면 이제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네네. MT도 그렇고. 근데 재미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초적인 그런 향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도 네네. 건전하게 얼마든지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면서 또 프로그램에 또 정보도 또 줘야 되고 유익하게. 그러면서 대학생 지성인으로서의 대학 4년 동안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수 있고 또 삶의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두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전파해야 되겠죠. 네, 그러겠죠.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건전하고 밝은 희망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한 대학 문화가 만들어져야겠고요.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